지금 이 의열단의 음악을 좀 깔고 할 건데요. 이거는 역사 속으로 고고를 위해서 제가 깐 게 아닙니다. 이건 배경음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단원이에요. 예, 그래서 의열단은 자, 좀 음악 좀 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가슴속에 깊이 남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갑니다. 자,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 1919년입니다. 만주 길림이었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자, 정의와 맹렬이라는 의미에 줄여서 의열단. 일본의 핵심 기관을 파괴하고 일본의 핵심 인물을 암살하는 7가살 5파괴, 순서 바뀌어 상관없겠고요. 자, 이 의열단 김원봉이 주도했습니다. 192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합니다. 박제역이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부산경찰서장한테 고문서 당시 판매상으로 위장을 해서 결국에는 부산경찰서장 암살을 시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산경찰서장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때 당했던 부상 때문에 결국엔 경찰서장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기억합니다.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진 사람 누구라고요? 시작 박재혁. 밀양경찰서 시작 최수봉. 이건 암기를 위함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말을 했습니다. 1921년입니다. 자, 이분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요. 바로 김익상이 되겠습니다. 총독부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심장, 일본 식민 통치의 심장 총독부에 들어가서 총독실에 폭탄을 던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총독실이 아니라 바로 비서실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큰 총독부의 위협을 가했고 결국엔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바로 중국 상하이까지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죠. 김익상 총독부.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에서 일본의 육군 대장을 죽이려다가 결국엔 실패하면서 처형당했던 인물입니다. 김익상. 자, 그리고 이제 1923년이 되겠습니다. 1923년 바로 김상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확인해 보니까요. 예. 야, 이 음악은 적합하지 않다. 확인해 보니까요. 그 1922년에 임시정부의 재무총장 이시영이 국내에 부호 자금을 거둘 계획으로 서울 폭탄 의거를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의열단도 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1923년에 김상옥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김상옥. 자, 서울의 심장 바로 종로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김상옥 혼자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빠져나오는 경찰을 향해서 쌍권총으로 무려 17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죠.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17대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옥이 17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김상옥을 에워쌌던 일본의 경찰의 총 인원수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넘게 김상옥을 에워쌌고 김상옥을 죽이려 하였으나 김상옥은 탈출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이제 김상옥은 결국엔 포위됐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이때 근데 김상옥을 회유했던
바로 자, 조선인 밀정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송강호가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밀정의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총을 자기 머리에 쏘게 되면서 죽게 되었던 자, 바로 영화 밀정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김상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실제로 그 송강호는 황옥이라고 하는 밀정의 역할을 했었었죠. 그렇죠? 황옥. 자, 김상옥 여기는 이제 자결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24년에 김지섭 동경궁성이 되겠습니다. 동경궁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 일본 천황이 살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왕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천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동경궁성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본 의회에 폭탄 던지려고 했지만 무기한 이제 그 연기가 됨에 따라 동경궁성에 폭탄 던지려다가 여기 있는 결국에는 이제 그 지키는 그런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엔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동경궁성 이중교라고 하는 다리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이 다리를 이제 니주바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동경궁성 이중교에다 폭탄을 던진 인물이 김지섭.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실패한 이유가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폭탄이 습기에 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폭탄의 위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자, 1926년입니다. 나석주입니다. 나석주는 일본의 통치기관 중에 가장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이 기관에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곳은 하나 토지조사 사업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늘렸던 자 그런 기관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동양처식주식회사. 자, 또 일본에 당시 산업은행이 있었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철도회사까지. 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선식산은행부터가 되긴 합니다만 이거 순서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자, 먼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던 것은 신채호가 폭탄을 잘 만들어서 줬고 그걸로 조선식산은행을 딱 던졌는데 조선식산은행이 뻥 터집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을 타가지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는데 그 길을 안내해줬던 사람이 바로 신채호의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박자혜 여사. 이분이 잘 안내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동양처식주식회사 가게 되었고 거기도 폭탄을 뻥 터뜨린 다음에 또 안내를 해서 또 이동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조선철도회사까지 1타 3피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은 본인의 머리에 쏘게 되면서 자결을 택하신 분이 나석주. 알겠죠? 그래서 신채호도 큰 역할을 했었죠 이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의 개인 의거 활동들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열단 개인 의거 활동 암기법이 좀 있는데요. 암기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괜찮죠? 박재혁 비읍 그렇죠? 비비크림 발라야겠죠? 그렇죠? 네, 폭탄 던지기 전에 비비크림 이런 거 좋아하시군요. 예, 비비크림 좋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형님은 이제 비비크림입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자, 최수봉은요. 예, 최수봉은요. 봉평의 밀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렵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익상 이건 괜찮을 거예요. 김익상의 총은 이렇게 나갔었죠? 익총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예요 이 반응? 이 반응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 괜찮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면 안 되겠죠? 상종을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지섭입니다. 천황 님이 니주가리 씨빠빠 지랄하고 자빠졌네. 괜찮죠? 이거 어제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만들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천황 이 니주가리 씨빠빠 지랄하고 자빠졌네.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자, 나석주는요.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이렇게 1타 3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마지막 암기법은 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1923년이었습니다. 자, 의열단 행동강령이 나옵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김원봉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선
혁명 선언을 썼습니다. 자, 의열단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 강도 일본이다. 강도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은 정당하다. 민중이 지금 해야 될 것, 그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 민중 직접 혁명론. 기존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방법들, 외교, 자치, 준비, 문화운동론, 이런 것들은 큰 위협을 가할 수 없다.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이 정당하다. 왜?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 그냥 일본이 아니라 강도 일본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강도가 한눈 팔 때 그 강도를 위협하는 게 사실 정당방어 아니겠습니까? 정당방위,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의 조선혁명선언 매우 중요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경문도 여러분들, 신체의 조선혁명선언의 그 사료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것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네, 간단해요, 이건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우리는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일체제도를 개조하며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사회로서 사회를 핍박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1923년.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예.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표현은 강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알겠죠? 강도 일본,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이거 나오면 의열단 행동강령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사료의 표현이기 때문에 랩으로도 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의열단 이렇게 봤네요. 자, 근데 의열단은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 의거 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이 개인 의거 활동이, 자, 1920년대 중반부터 자, 한계점에 이제 증폭되게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들이 개인 의거 활동에 한계가 있다. 청년, 노동, 농민 이런 단체들을 더욱더 조직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군사 활동으로도 전환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자, 1920년대 중반에 중국 국민당이 운영하고 있었던 이 황포공관학교, 여기에 가서 먼저 우리 자, 배워보자. 이건 입학입니다. 입학. 배워보자예요. 자, 이렇게 배운 걸 토대로 해서 1932년에 자, 결국에는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설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군사학교를 설립했고, 자, 이 군사학교를 설립한 걸 바탕으로 35년에 김원봉이라는 인물은요, 어떠한 한 측면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민족의 해방을 추구했던 분이고, 사실 무정부주의적 성격, 사회주의적 성격을 다 보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활동이 전개가 되죠. 자, 1935년에 가장 문제는 독립운동 단체가 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된 단체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으로 의열단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935년에 민족혁명당 다 김원봉이 주도했습니다. 김원봉. 영화 암살에서는요, 바로 조승우가 그 김원봉의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암살보다 밀정의 김원봉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컸죠. 황옥.
실제로 존재했던 1923년에 바로 자 밀정 중에 대표적인 인물 확인해 보니까 이 무렵에 이르크츠파 고려공산당하고 의열단이 합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국내로 당시 군사 무기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황옥이라고 하는 조선의 밀정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은요. 그쵸? 예.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쵸? 근데 뭐 영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황옥은 계속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송강호가 마지막에는 좀 밀정해서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황옥이라고 하는 밀정이 바로 의열단을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뭐 지원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이 많이 회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도 막 대접하면서 자 이렇게 계속 대접하잖아요. 술 계속 마시면서 이때 딱 한마디가 황옥의 마음을 흔들죠. 살면서 죽을 때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갈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황옥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대사예요. 죽을 때 나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갈지를 생각해 보시오.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2차 데뷔하는 학생한테. 어떻게 왜 소방관을 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멋진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와, 이 새끼 막 어록을 써, 어록을. 와, 나 진짜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다, 자기 자신이 떳떳하다라는 만큼 멋진 건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떳떳하십니까? 그런데 그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방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거의 의열단급의 어록이에요. 예, 정말 멋졌습니다. 자, 어쨌든 황옥이라는 인물도 있었던 건데, 근데 이 무렵에 또 이제 의열단과 연계된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최근에 나온 영화의 주인공이긴 한데요. 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당시 폭탄 한 50개 정도를 의열단에서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천황을 죽이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발각됐죠. 그리고 관동지진이 1923년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사람을 결국에는 사형시키고자 한 거였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박열이라는 인물이었죠. 다 의열단과 관계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의열단 단원은 아니지만 박열은 무정부주의자였죠. 그래서 이 박열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학생 중에 닮은 여인이 한 명 계시는데요. 후미코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미코라고 하는 그 여자, 일본이긴 하지만 정말 박열을 사랑했고, 그리고 일본 천황 통치에 대해서 자, 일본인이지만 그 안에서 반발했던 그런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인물들, 황옥, 그 다음에 박열까지 의열단과 관계된 인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와서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한인애국단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쪽 끝에다가 좀 필기 좀 할게요. 알겠죠? 한인애국단. 호미코님 안녕하세요. 예. 그 박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살짝? 예, 있죠. 예. 저기 저분 한번 보실래요? 예, 후미코. 정말 닮았어요. 예,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 후미코가 정말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박열의 영화는 사실 그 박열의 역할은 누구였습니까? 그 친구. 예, 이재훈. 그렇죠. 이재훈도 연기를 참 잘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후미코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정말 일본어를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해봅시다. 한인애국단은 의열단과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근데 이걸 우리 아까 전에 임시정부에서도 좀 다뤘었죠. 예, 가볼게요. 1931년이었습니다.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들었죠. 자, 이 상하이에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바로 이봉창이 먼저 왔었죠. 여러분들 이런 의거 활동이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봉창이 던진 폭탄도 불발하게 되죠. 자, 일본 동경궁성. 솔직히 말하면
김지섭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김지섭 뭐해? 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요. 예, 김지섭도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지만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천황을 죽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수희한테 체포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냥 폭탄을 던졌는데 다리에 폭탄 던졌다고 해서 천황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황이 거기 걷지도 않았고. 자, 그런데요. 자, 이봉창은요. 일본 천황이 지나가는 행렬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 마차 행렬에 폭탄 던집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만주사변 이후이기 때문에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1타 쌍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탄만 제대로 터진다면요. 자,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불발했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봉창의거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됩니다. 1131년에는요. 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사변도 있었죠. 자, 만주에서 일본인들이 중국과 한인들을 이간질시켰던 만보산 사건. 한인들 중심으로 수로를 대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건데 결국에는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봉창이 큰 활약을 펼치게 되니까 실패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우리에게 좀 우호적인 시각이 좀 나오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이었습니다. 자, 중국 국민당 기관지에서 국민당 신문에서 이봉창 이거는 안타깝게도 실패했다라는 기록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기사를 썼고요. 자, 이런 우호적인 기사를 바탕으로 일본이 명분을 삼게 되었고, 자, 이걸 이제 발단으로 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중국 본토 상하이를 쳐들어갔고.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중국은 본토가 일본한테 점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상하이 사변. 근데 이 상하이 사변 축하식 훙커우 공원 여기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 아시죠? 시작 윤봉길. 압록강을 건널 때 아들한테 했던 말. 아들아! 아버지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만 있어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 많았다. 아버지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죠. 그렇죠? 자, 윤봉길 홍코공원에다가 먼저 물병 폭탄 큰 위력을 발휘했고 무려 상하이 사변 주도했던 일본의 사령관급 10명 이상을 사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결용으로 도시락을 던지고자 했지만 그거는 이제 진압당하면서 결국엔 체포됐고 윤봉길은 사형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홍코공원. 자, 이게 1932년이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서 임시정부 이동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되겠죠?